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고 현재 작은 학원을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즐거운 설이라도 꼭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입니다. 행운의 숫자인 7이 무색할 만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최악의 불행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남 일녀중 막내로 위로는 큰형님과 아주버님이 차례로 계세요. 큰형님은 저희 가족들 중에서 가장 일로 성공한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돈이 정말 많으십니다. 한 달에 월급만 1,000만 원 가까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정말 찍소리를 못하는 상대입니다. 그런 형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셔서 싱글로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쿨하고 좋지만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댁 와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피로가 쌓이고 힘든지 그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도 저를 자주 도와주시고 힘들어 보이면 힘들지? 하고 물어봐 주시는 고마운 분이기도 하세요. 무엇보다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셔서 화를 내면 불같이 화내고 무서우신 분이라 내 편으로 만들면 두고두고 든든할 분이시죠.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은 남편과 5살 차이로 꽤 나이 차가 있는 편이지만 결혼을 하실 때에는 저와 동갑인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최악의 불행이라고 간주한 그 형님은 남편의 누나인 그 형님이 아니라 바로 아주버님의 와이프이자 저와 같은 이 집안의 며느리인 그 형님이신데요. 편의상 헷갈리니까 아주버님의 와이프는 작은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요. 아주버님께서 자기도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집안에 작은 형님을 데려왔어요. 사실 제가 거의 새색시였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그렇고 큰형님께서도 그렇고 저를 새 식구로 알고서 관심을 더 주고 계시는 때였는데 한순간에 모유의 관심이 이 집안의 큰 며느리가 돼 작은 형님께로 쏠렸습니다. 당장에 저희 남편부터 시작해서 뭐하는 여자야? 어디서 받았어? 프로포즈는 했어? 라는 식으로 자기 형의 와이프가 될 사람한테 엄청난 관심을 주었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아주버님께 당장 물어보면 돼 사소한 연애단까지 저나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경우 남편이 결혼하던 당시 이미 40이셨는데 영영 이 집안에서 큰형님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고 할까봐 시부모님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상태였거든요. 연애를 한다고 했던 적도 꽤나 오래되었었고 저희 부부가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던 분이셨던지라 어른들께서는 장남이 결혼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댁인 제가 시댁 식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질투나 시기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시댁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싶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하필 결혼을 막 한 상태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지금 소개시켜줘야 하나 싶어 아주버님이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함께 며느리로 살 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동지애가 느껴졌고 저 또한 연애할 적부터 든든한 큰오빠로 지내주셨던 아주버님이 결혼하고자 마음먹은 여자가 누구일까 싶어서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시댁으로 데려오신 바람에 온 가족이 그렇게 작은 형님과 첫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하고 아주버님의 나이차가 8살인데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작은 형님은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가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결혼을 서두를 하고 보채는 시기일 때인지라 제 생각에는 작은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둘이서 좋다고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이 오히려 둘 다 딱 적절한 시기에 만나 결혼을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봐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는 시부모님께서 제가 본인과 동갑인 것을 알려줬더니 화들짝 놀라 우리 동갑?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제 옆에 있는 저희 남편한테 혹시 나이가 하면서 물어보더니 남편과 저의 나이 차를 듣고는 그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렸는지 아주 천생연분이네 하면서 말끝을 흐리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분위기를 띄운다고 옆에서 아주버님은 우리도 천생연분이지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고 그 바람에 순간 어색했던 저희 부부도 호탕하게 그럼요 축하드려요 하면서 정말 결혼을 결심한 곳에 대해 축하를 해드렸는데 끝까지 작은 형님의 표정은 미소를 짓담한 채 썩은 웃음을 날리시더라고요.
졸지에 인사드리러 온 사람에게 한 번에 제압을 당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한 시댁 식구들과 저희 큰형님, 저와 약간 비교가 되었는지 작은형님은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는 상대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그때부터 작은형님 눈치 보기에 돌입하셨습니다. 아주 웃기게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죠. 결혼하는 것부터 집을 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저희 아주버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중간중간 결혼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겠다고 저희 집에 혼자 오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절부절 못하시고 결혼식을 완전히 완벽히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모습에 우리 아주버님이 작은 형님께 완전 옴짝달싹 못하신 입장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건 여자 쪽에서 더 신경을 쓰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보고자 여기저기 발품 팔아 다니는 시기인데 작은 형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본인이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중이라며 한숨을 쉬는 와중에도 형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듯이 결혼 얘기를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아주버님의 얼굴에는 홀라당 사랑에 빠졌다는 티가 아주 팍팍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처음 만났을 때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작은 형님께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저희 부부도 가족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유로 마음을 더 너그럽게 풀어보려 했고요. 결혼하신 작은 형님은 처음 명절, 그러니까 첫 해에 맞이했던 설에 된통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아주버님과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시댁에 아예 오지를 않으신 것이에요. 그때가 결혼하고 몇 달, 반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던 때였어서 온 가족들이 아주버님네 걱정을 하였고 졸지에 모두가 작은 형님 기분을 맞춰주고 풀어줘야 한다면서 전화를 돌려서 화를 풀으라고 다음 명절에는 꼭 보자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던 나물 반찬을 바리바리 싸다 형님네에 가져다 주라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형님네에 들려서 나물 반찬을 전해드리고 시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형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어르달래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리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누가 상전이고 말고 할 건 없는데 형수님은 완전히 상전 같아.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형님은 또다시 부부싸움을 하시고는 시댁에 오질 않으셨어요. 이번엔 친정을 먼저 갈지 시댁을 먼저 갈지 아주버님과 한참을 다툰 끝에 아주버님도 별 수 없다며 친정부터 먼저 데리고 가는 바람에 시댁 제사를 완전히 바람맞추신 겁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는 머리에 흰티만 두르지 않았을 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저는 우리 형님 멋지다면서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해서 속으로 내심 감탄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시댁 말고 친정부터 당연히 먼저 가고 싶고 남의 집 제사는 제 손이 아닌 이 집 핏줄인 저희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작은 형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해를 풀로 시댁에 오는 발걸음 일체를 째버린 형님은 결혼 2년차가 돼서부터는 갑자기 시댁에 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형님을 저희 시부모님이나 큰형님은 우쭈쭈 하면서 기분을 맞춰주고 웬만하면 꼭지가 돌지 않게 하겠다면서 다 작은 형님 위주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 하루 정도 늦게 시댁에 도착을 해도 별 말씀을 안 하셨고 저 혼자 부엌에 들어와 있으면 큰 형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들어와 전을 부치면서도 작은 형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와중에 화 한번 내지를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밖에서 TV 보며 웃고 있는 작은 형님을 보면서 쟤는 참 하며 한숨을 쉬긴 하셨지만 실제로 화를 내기는커녕 본인이 저와 함께 제사 준비 마무리까지 다 하고는 작은 형님 앞에서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친한 척 치근덕거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작은 형님께는 한번 시키지 않는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자신들 용돈 받는 것까지 저한테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하셨고 작은 형님께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저희 아주버님이 눈치껏 먼저 챙겨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같은 며느리고 같이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이 집안에 며느리 짓을 다 해야 하는 팔자이고 형님은 이 집의 딸내미인 큰형님보다도 팔자 좋게 늘어져서 명절을 나시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화도 나고 섭섭도 했지만 뭘 어쩌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첫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해에 배가 약간 부른 채로 다음 설을 맞이했는데 형님께서 배가 불러온 저한테 우리 나이에 애 가지고 나오면 정말 한순간에 노화가 찾아온다는데
자긴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맞춤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칭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도 아이가 찾아왔으니 나아야죠 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자 작은 형님은 다음에 볼 땐 동서가 폭삭 늙어서 오겠네? 하며 말을 살살 놓으며 이게 웃기다고 웃는 겁니다. 옆에서 큰형님은 따라오다가 나중에 작은 형님이 사라지자 제 옆에 와서는 아까 기분 나빴지? 괜찮아. 우리가 이해하자. 하면서 저를 토닥여 주셨고 전 그런 형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 울컥할 뻔했는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석에 저는 아이가 태어난 바람에 시댁에 가지를 못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말씀이 형님네가 집에 오질 않았다고 며느리들 없이 추석을 지내는 중이라며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옆에 가난아이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건데 작은 형님께는 아무 화를 내지도 않고서는 애만 저희 집에 전화해서는 며느리들이 어째 한 명도 없냐고 화를 내시는데 저도 순간 너무 울컥해서 어머님, 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를 낳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몸조리 잘하란 말을 못하신 망정 지금 시댁에 제사 지내러 안 왔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작은 형님은요. 라면서 맞받으셨고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본인 말이 너무 저한테 일방적이라 생각을 하셨는지 큰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하려고 했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저 애 낳고서 명절에 못 가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댁에 가는 걸 제낀 작은 형님이나 그걸 섭섭하다고 저한테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나 둘 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부터 제가 쭉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제사에 참석을 하던 때부터 작은 형님께서도 다시금 시댁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시부모님께서 완전히 아이 돌보고 아이랑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저와 큰형님 그리고 작은 형님 어쩌다 아주버님이나 남편이 번갈아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거들어주면서 제사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때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저희 작은 형님의 지랄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친정부터 먼저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럼 혼자 가라고 해서 차를 본인이 가져갈 거니 나는 혼자 KTX를 타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먼저 왔다고 말입니다. 이걸 집안의 딸인 큰형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냈는데 형님은 불같은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가족들끼리의 불화를 최소한으로 하길 원하시는 평화주의자라서 그걸 그냥 속상했겠네 하면서 그냥 듣고 넘겼어요. 작은 형님은 꾸준히 시댁 부엌이 생각보다 좁아 일하는데 답답하다는 둥 이 음식들을 구닥다리 마냥 다 직접 만들고 있냐는 둥 분명 큰형님이 들으시기엔 기분 나쁠 만한 소리들을 가리지 않고 해대셨지만 큰형님께서는 티를 내지 않고 그러네, 네 말이 맞네 하며 맞춰주기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에 작은 형님이랑 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형님이 명절에 모여서 한다는 말씀이 나는 동서처럼 늦기 싫어. 어떡해. 나 임신하기 싫었는데. 라며 옆에 있는 큰형님께 공감하지 않냐고 싱글로 애 없이 사는 게 훨 좋은 거 아니냐며 막 뱃속 애기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지워 말어? 하며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제가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제 외모 비하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얘를 지워야 하냐는 소리를 임산부 앞에서 해대고 있으니 제가 기분이 유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 앞에서 큰형님이 눈치로 절 말리셨어요. 예전과 다를 것 없이 큰형님은 무조건 작은형님 기분을 맞춰주면서 꼭 그렇게 제가 늘 참기를 바라셨고 쓴소리 한 번 안 하셨죠. 저도 이걸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형님이 불같은 성격인 것도 다 약한 사람한테나 하는 짓이고 성질이 더러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겁이 나서 화를 못 내는 비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점점 큰형님이고 작은형님이고 시부모님이고 누구든 작은형님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생각 없이 뱉어낼 때 그걸 그냥 듣고만 있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만큼 더 의기소침해져서 입을 꾹 다문 채 제 일만 해내고 얼른 명절 끝내고 친정에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시간이 남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걸 핑계 삼으며 시댁 어른들이나 작은형님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 두 애들이 효자 효녀인 건지 엄마를 늘상 필요로 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따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남편도 제가 아이들과 있는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더 하면서 관심을 주곤 했어요. 명절이 늘 지옥같이 불편하고 속 답답하고 싫었지만 늘 티내지 않고 참는 듯 버릇을 들여 살다 보니 제 속은 혼자 타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올해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큰형님이 폭발을 하신 겁니다. 드디어. 작은 형님께서 설이 다가오기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날 부부싸움을 했는지 막 아주버님 욕을 뜬금없이 제 앞에서 하시더니 그끼야 자기는 지금 남편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면서 설날 때 안 갈 거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혼자 화를 내며 씩씩대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요. 명절에 오지 않는 짓은 결혼 초 이후에 오랜만이셨던지라 우리 형님 또 시작되었네 하는 심정으로 그러려니 했습니다. 차라리 제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는 형님이 없으니 제 속도 훨 편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 큰형님께서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남동생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둘이서 또 싸웠다면서 명절에 안 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날 저희 형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함께 작은 형님네에 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올 명절은 저희 가족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조심해야 할 명절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지난 몇 달간 병원도 자주 들락날락 하셨었고 오늘 내일 하시는 와중에 병원에서 살기 싫다면서 집으로 가 살고 계신 상태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알지만 지금 못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또 언제 시어머니를 볼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 이왕이면 위험하더라도 얼굴을 보는 것에 의미를 두려 했죠. 그 때문에 형님은 먼저 시골을 다녀와 시부모님 얼굴을 보고 오신 상태고요. 저희 부부와 작은 형님네 부부가 번갈아 가는 방법으로 명절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기로 몇 번이고 작년부터 시어머님이 병원 간다고 서울에 오셨을 때 얘기를 주고받았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작은 형님이 부부싸움으로 시댁에 가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큰형님은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작은 형님의 비위를 맞춰주며 화를 가라앉히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작은 형님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갔는데 형님은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도대체 우리 집은 참 세상과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시더니 요즘같이 코로나로 질려맞은 판국에 우리 집에 올 생각을 다 하고 말이야. 진짜 개념을 어디다 말아먹은 거야? 라며 저희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큰형님을 앞에 두고서 작은 형님이 욕만 안 했을 뿐 개념을 말아먹었다는 소리를 해버린 겁니다. 일부러 조카들이랑 아주버님 계시는 시간을 피해서 단 3명이서만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오전 시간대에 맞춰왔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주버님과의 부부싸움을 풀라고 위중한 시어머님 마지막으로 얼굴은 한 번 보는 게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려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리 매정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코로나로 서로 얼굴 보고 뭐 하는데 불편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작은 형님이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간 작은 형님의 카카오 스토리에 아주 그냥 5만 군데를 주변 지인들과 누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나가지 말라는 때에도 최근까지 키즈카페를 밥 먹듯이 다니신 분이셨거든요. 카페 안에 못 들어가는 때에도 브런치 먹으러는 자주 나가시던 분이셨고요.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었던 큰형님이나 저나 작은 형님의 말이 가소롭던 와중에 작은 형님은 큰형님이 늘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그저 만만했는지 형님 안 바쁘세요? 겨우 부부싸움 하나 말리겠다고 이 먼 발걸음을 진짜 시간이 남아도나 보다. 형님이 그냥 제사도 차리시면 되겠네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슬슬 저희 형님도 빡이 치셔서 상지를 못 참고 울그락불그락 하셨고요. 제가 나서서 저희는 그냥 얼른 아주버님이랑 화 푸시고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니까 다 같이 손주 얼굴까지 한 번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라고 말을 하자 형님은 급기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내 새끼 코로나 걸리게 할 일 있어? 라고 하더군요. 키즈카페고 바깥 사람들은 아무렇게 만나도 되면서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마치 병균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는 듯이 말을 하시는 작은 형님. 그때 큰 형님이
그게 무슨 소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제가 금방 숨이 넘어갈 듯 했는데요. 작은 형님이 큰 형님께 말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나이 든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인데 저희가 굳이 이 시국에 인사를 드려야 하냐고요. 죽으면 자식들이 어차피 제사 지내줄 텐데 뭐가 아쉬워서 라고 말입니다. 아휴, 도를 넘어버린 말 한마디 한마디 예의와 기본적인 눈치도 밥 말아먹고서는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작은 형님이 너무 야속해서 자식된 입장에서 저도 제 부모님 생각이 나는 바람에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한다며 큰형님을 데리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큰형님이 그간 가정의 불화를 방지하고자 본인의 성진머리를 죽이고 사셨던 우리 큰형님이 성진머리를 드디어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쎄 형님께서 듣자 하니까 진짜 이 쓰레바지 같은 년이 주제를 몰라? 하면서 저희가 그때 부엌 식탁에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식탁의 유리와 식탁 사이에 있던 식탁보를 들쳐 올리면서 한순간에 식탁 위에 있던 유리판을 들쳐 엎질렀는데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걸 제가 겨우 잡긴 잡았는데 형님이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하더니 그 유리를 양말만 신고 있던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유리가 와장창창 깨져버렸어요. 작은 형님은 옆에서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이냐고 하는데 큰 형님은 그간 쌓였던 화까지 다 풀겠다는 심정이신 건지 내가 너 시집 올 때부터 그 주둥이 버려서 고쳐놨어야 했는데 하면서 유리 조각을 피해 제 뒤에 있던 작은 형님의 먹살을 끌고 자기 앞으로 데려다 놓더니 넌 시댁 식구 알기가 그렇게 우습냐?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냐? 하면서 저희가 다 같이 먹으려고 사온 커피의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있던 아메리카노를 작은 형님의 얼굴에 부어버리시더니 이내 멱살을 손으로 퍽 소리 나게 세치하게 쥐어잡고는 도로 작은 형님을 억지로 끌고는 사방을 좀 살펴보시더니 바로 그 맞은편에 있던 안방으로 가서는 침대 위에 얼굴 닦으라고 머리를 그대로 침대부 위에 쑤셔 박으신 겁니다. 진짜로 작은 형님은 큰 형님 손에 목덜미를 잡힌 채 커피를 맞았던 얼굴을 침대 이불 위에서 얼굴을 흔들어대다가 커피를 깨끗이 닦아내셨고요. 이내 형님이 손을 놓아주자 침대 위에서 무섭다고 얼굴을 한참이나 떼지를 못하더니 형님이 이쯤하면 되었다며 짐을 챙겨 나서시니 그제서야 얼굴을 떼고는 저희가 밖을 나가는지 안에서 머리만 빼꼼 내밀어 확인하더라고요. 그렇게 입방정을 잘 떨어대던 작은 형님이 한순간에 나가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형님 옆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던 저는 졸지에 시댁에서 줄을 잘 선 며느리가 되었고요. 아직 겁에 질린 게 다 풀리지 않았는지 눈에 눈물 가득 고여서는 너무하단 듯이 저희 둘을 쳐다보고 있던 작은 형님을 뒤로 한 채 저는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럴 거면 그냥 쭉 안 보고 사는 게 내 속이 더 편해. 라고 동갑내기한테 반말을 처음으로 해보곤 큰형님을 따라 졸래졸래 집을 나왔어요. 남들 보기에는 아주 말리는 시누이 마냥 정말 얄미웠을 텐데 전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간 제 속을 어지럽힌 작은 형님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양반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나오니 우리 형님의 포스가 더 느껴지면서 큰 형님도 그간 야비하게 처신한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나려는 걸 꾹꾹 눌러담고 사신 거구나 싶어서 어찌나 동지애가 느껴지던지요. 큰 형님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가서 대낮부터 저희가 치킨에 나술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을 맞이하러 시댁에 와서는 여가 시간에 유튜브 사연을 적어보내는 중인데요. 저희 작은 형님이 내일 저녁 6시쯤에 도착을 할 테니 바톤 터치를 하자고 하네요. 생각보다 주말쯤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일찍 도착을 한다고 하니 저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하고 금방 친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괜히 한마디를 더 해보고 싶네요. 큰형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